자, 김건희의 명품 쇼핑 이야기 했습니다. 명품 쇼핑에서 딱 걸렸는데 대통령실 해명이 호객행위 당했다. 물건은 안 샀다. 미친놈들입니다. 호객행위를 당해? 우리가 아는 호객행위는 삐끼잖아요. 삐끼. 요즘에도 있나요? 제가 대학생 때 신촌이나 대학로나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술집들이 쫙 소주방, 저희 때는 소주방이라고 불렀던 애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데들은 삐끼가 다 있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뭐 이러면서 얼마에 뭐 안주 뭐 어떻게 챙겨드릴게요. 막 이렇게 삐끼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호객행위가 거의 없죠. 옛날에는 호프집, 소주방 이런 데도 삐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품샵에 그런 삐끼가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품샵에 삐끼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어? 샤넬 알아보셨어요?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샤넬? 아, 그거? 아니면 버킨백?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아, 저희 매장에 버킨백 싸게 해드릴게. 명품샵에서 무슨 삐끼 짓을 하냐고! 이걸 해명이랍시고 이걸 했어? 와, 나 진짜 황당해 죽겠다니까?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명품 편집샵, 명품들 쫙 있어. 샤넬, 루이비통, 구찌, 디올 이런 거 쫙 있는데 디올백? 얼마까지 알아보셨는데? 이런다고? 명품샵에 삐끼들이 싸게 해드릴게. 이런다고?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명품이 호객행위를 하냐고요. 자, 그리놓고 뭐라 그랬냐면 호객행위 당해서 들어간 것 뿐이다. 그리고 물건은 안 샀다. 거짓말입니다. 지역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타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김건희가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의류 매장 쇼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개 미용실, 이건 샵이에요. 5개 미용실이 아니라 5개 샵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명품 샵을. 김건희는 미리 발표하지 않고 예기치 않게 왔다는 거예요. 총 16명의 경호인들과 함께 6명은 외부에 배치되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10명은 내부에 배치됐다. 그녀는 리투아니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 고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은 우리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에 왜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지 그 여자가 그것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그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5개 지점 내 위치한다고 설명해야 했고 그녀는 아마도 그들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산책하러 가지 않고 그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샀다고. 다음 날에 경호원들, 다른 사람들이 옷가게에 다시 찾아왔어요. 추가 물품을 구입했어요. 영부인이 무엇을 샀고 얼마를 썼는지는 기밀이다. 샀는데 안 샀다고 뻥을 쳤어요.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경호원들이 있고 흰색 옷이 김건희죠. 눈에 확 띄죠. 그런데 반팔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삐끼인가요? 호객행위를 한 꾼인가요? 여기에도 반바지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탁현민은 뭐라고 얘기하냐? 현지 경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옷차림이 전혀 다르잖아요. 보통 이런 귀빈이 이동하거나 이럴 때 현지 경찰이 대동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반바지도 이러한 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탁현민이 이야기하더군요. 자, 이렇게 경호거리 안에 있는 건 같은 일행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현지 경찰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옷차림이 이렇게 다른 건 우리 경호원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건 리투아니아랑은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런 짓을 한다? 대놓고 명품샵을 쇼핑을 돌아다닌다?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돌아다닌다? 그래놓고 호객행위를 당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경호원들은 뭐 했습니까? 경호는 보통 근접 경호, 중간 경호, 원거리 경호 3단계로 비빈들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3단계 경호를 다 뚫고 아줌마, 여사님 버킨백 싼 거 있는데 우리 가게 한번 오시죠?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호를 다 뚫고 그럼 경호원들 다 잘라야지. 이건 국정조작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이 찍혔다? 이 사진 찍은 사람이 저격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이런 사진이 찍히면 어떡하냐고요. 일광의 집에서 대통령이 정면으로 노출된 사진이 막 찍혔잖아요. 그것도 경호 프로세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쉽게 대통령의 부인이 노출이 된다? 이게 그냥 지역 언론이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다가 혼자서 흰옷 입어서 확 튀죠.
여기가 어디냐? 나토 회의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나토국들이 모여서 회의하러 간 거예요. 전쟁을 하는. 나토는 군사동맹이잖아요. 군사동맹.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야. 왜 갔어? 거기를 간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는 겁니다. 쇼핑하러 가는 겁니다. 호객행위의 샵에 들어간 것 뿐이다. 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이 동네를 그냥 배회하다가 호객행위 당해서 샵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경호처 다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해명이 이건 이를 키운 겁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또 꺼내 들었어요. 경호원들, 경호처 이거 심각하다.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잘 싸워야 돼요. 너무 개판입니다. 나라가 너무 개판이에요. 비만 조금 많이 오면 국민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연재해니까 재산 피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비하면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 피해는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 많아요. 대비를 잘한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곳들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재인 탓을 합니다. 이태원에서 아무 죄 없는 우리 청춘들이 159명이나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사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게 없는 나라 윤석열 정부입니다. 비 한 번 와서 또 40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누구 책임질까요?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돌릴 거라고요. 늘공들한테 책임을 돌릴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 앞장서서 진짜 머리 삭발하고 싸워야 돼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탓하지 마라. 이러고 싸워야 됩니다. 탄핵 이야기 꺼내야 됩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탄핵감이죠. 저는 이태원 12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등신같이 싸워서 1도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구 참사 때 누가 구속됐습니까? 소방서, 경찰,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구청장이야 풀려났죠 또? 경찰하고 소방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요, 공무원 탓하지 마라. 공무원들과 연대해서 이 정권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탄핵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추미애 전 장관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왜 못 꺼냅니까? 검사 탄핵조차도 못합니까? 왜? 민주당이요, 밑에서 현수막 같은 거를 시안을 올리면 중앙당에서 다 킬한답니다. 너무 과격하다. 국민의힘은 되도 않는 가짜뉴스로 막 자극적인 현수막을 달아도 지역 위에서 우리 이런 현수막 만들어서 걸게요 민주당의 중앙당에 올려버리면 다 빠꾸예요. 다 킬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좀 실망한 게 조금 있네요. 저번에 한번 거리에 나왔는데 태블릿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공격당한다. 왜 태블릿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윤석열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많은 것들 중에 태블릿 조작은 하나일 뿐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해서 자기가 공격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저는 이재명이라면 당연히 그 책을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 지금 들어가서 제대로 된 판단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추미애 전 장관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한 번은 들여다볼 만한데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블릿을 꺼내는 건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당대표까지 되는 과정 힘들었죠. 개파도 없고 세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는 이재명을 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를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힘을 발휘하지 하고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태블릿을 받아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블릿을 무기를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받아서 자기가 공격당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진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주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냐. 이건 진짜 아쉬운 거예요. 힘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따로 이야기할 순 있겠지만 매주 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시민들과 거기에서 매주 거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목청 높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왜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하는가? 라는 건 아쉬운 대목이에요. 이런 걸 아쉽다고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재명이라는 그 추진력 있고 강단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좌고우면 안 하고 돌진하던 사람이 행정만 했을 때는 그렇게 돋보이다가 정치로 딱 접어드는 순간 그 모든 전투력이 사라져버린 것. 그만큼 민주당이 썩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 들어가면 그 안에 국회에서 여론과 시민들이 느끼는 여론의 괴리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국회의원들하고 대화해보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라면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꾸 지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재명 내려와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쉬운 부분은 자꾸 지적을 해줘야 우리가 제2의 문재인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쓰러지면요. 이재명이 날카로움이 사라지면요. 대한민국 미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 이거 싸워야 돼요. 공무원들이 지금 완전히 등 돌렸거든요. 이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공무원들을 잘 이용해야죠. 정치공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자, 제가 이재명 보고 태블릿을 받아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태블릿 왜 안 받느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태블릿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왜 태블릿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전략적으로도 안 좋아요.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 안 해도 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때를 기다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휘두르겠지?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단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확실하게 늘어나면 이재명도 힘받고 뛰어나갈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말을 안 듣거든요.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건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태블릿 PC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그쪽 나름대로 잘 싸워라. 태블릿 PC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태블릿이 받으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받고 싸울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고요. 좀 더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재명의 날카로움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기다려주고 이해하고는 있으나 너무 무뎌진 건 아니냐라는 아쉬움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재명을 믿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번 건 호객행위로 찹에 들어간 것뿐이다. 이 해명은 국정조사 통해서 다 밝혀야 됩니다. 호객행위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 정권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권은 역대 없었어요. 세게 나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입니다.